안녕하세요, 라이프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식물 기르기 10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할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이어서 또 다른 식물을 파종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토마토를 심었죠. 이번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스테비아라는 식물을 심어 보려고 합니다. 또 스테비아 뿐만 아니라 스위트 바질과 오팔 바질이라는 바질 두 종류도 구매를 했어요. 제가 허브를 기르는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또 허브 기른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길러본 허브가 스위트 바질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위트 바질도 하나 구매했고요. 스위트 바질을 구매하는 김에 오팔 바질이라는 제가 처음 본 바질이 있어가지고 이 녀석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스테비아이기 때문에 스위트 바질과 오팔 바질은 나중에 따로 파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스테비아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대체당으로 유명하죠. 설탕을 대신한 단맛을 내는 그런 재료로 쓰이고 있죠. 그 성분을 스테비오사이드라고 하는데, 그 스테비오사이드가 저기는 스테비아로부터 추출되는 하나의 화학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의 300배의 단맛을 낸다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직접 길러가지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터넷에 보면 스테비아 모종을 파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사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뭐랄까요, 뭔가 제 손으로 직접 기르는 그런 즐거움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씨앗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파종하는 방법은 토마토를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105구 모종판에서 일부를 잘라내가지고 저기 흙을 채워서 씨앗을 뿌릴 거예요. 제가 구매한 스테비아 씨앗 봉투에는 약 100립 정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정보로는 스테비아가 발화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해서, 사실 여기에 하나씩 뿌리면 좋겠지만은 그 낮은 발화율을 고려해가지고 가능한 많은 씨앗을 여기에 뿌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비아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떻게 뿌리는지 어떻게 파종하는지는 이따 뒤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스테비아를 파종하기 위해서 모종판에 흙을 가득 채웠고 위를 깎아내서 높이를 맞춰 주었습니다. 파종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이제 흙 위에다 물을 뿌려가지고 흙을 좀 땅땅하게 뭉치게 가라앉히게 만들 건데요. 제가 물조리기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비어있는 물통 뚜껑을 드라이버로 뚫어가지고 간이 물조리개로 사용했습니다. 그냥 병을 들고 부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부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긴 했습니다만은 나오는 물량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어쨌건 물은 다 뿌렸으니 이제 씨앗을 파종해봐야겠죠. 봉투를 뜯었는데 제가 잠깐 이걸 보고 뭔가 잘못된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봉투 안에 저 씨앗을 보세요. 씨앗의 형태라기보다는 뭔가 압축기로 눌린 듯한 기름을 짜내다 찌꺼기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얘네가 진짜 씨앗이 맞나 하고 인터넷 제가 검색해봤는데 얘 진짜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어쨌건 씨앗은 제대로 받았다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되었으니까 파종을 해야 되겠죠. 저 봉지째로 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종이컵 하나 가져와서 안에 있던 씨앗을 모두 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씨앗같이 생긴 뭔가가 담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물론 씨앗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좀 불순물처럼 보이는 것들도 보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파종 방법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저런 식으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씨앗만 따로 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집히는 대로 뿌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걸 보면서 씨앗만 따로 건져서 하기에는 씨앗이 너무 작기도 하고 의외로 좀 덩치가 커요. 그래 다른 불순물이 자연스럽게 걸려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히는 대로 흙에다가 뿌려 주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씨앗만 가능하면 뿌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찌꺼기들이 같이 이렇게 뿌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스테비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화율이 되게 악명이 높더라고요. 20에서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 신경 쓰지 않고 가능한 많은 수의 씨앗을 각 포트마다 뿌려 주었어요. 앞서 누리마루 씨앗을 개수를 정확하게 세서 넣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많이 넣어주었습니다. 집히는 대로 많이 넣어주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한 칸당 6개, 7개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게 스테비아 씨앗입니다. 너무 작아가지고요, 화면 초점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민들레 씨앗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비아 씨앗을 파종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죠. 파종한 스테비아 씨앗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한 번 더 뿌려주는 거예요. 이때 가능하면은 씨앗 위로 물을 뿌려주되 씨앗은 흙에 묻히지 않게 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씨앗이랑 흙이 잘 붙어있게 뿌려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뿌려주다 보니까 물이 좀 부족해서 한 번 더 떠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흙이랑 씨앗이 조금 더 붙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제가 구멍을 뚫은 간이 물조리개를 아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 눈썰미가 좋으신 분이라면은 제가 물을 뿌리면서 씨앗들이 물 따라서 둥둥 떠오르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아요. 이 스테비아 씨앗이 제가 생각해도 이상으로 물에 잘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떴다 싶은 녀석들은요, 제가 손으로 직접 눌러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흙이랑 웬만한 씨앗들이 다 밀착이 되었고요. 중요한 작업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비닐로 모종판을 덮어 놓는 거죠. 이렇게 덮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습기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고요. 또 투명한 비닐을 사용한 이유는 습기를 보존할 동시에 빛을 투과해서 씨앗들이 빛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테비아는 광바라 씨앗이기 때문에 암바라 씨앗처럼 흙에다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흙 위에다 올려놓고 빛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도 유지도 되고 빛도 투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을 덮어 씌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매일매일 씨앗이 어떻게 자랐나 확인하기 위해서 비닐 들춰볼 테니까 환기는 굳이 구멍을 뚫어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갖다 봅시다. 이제 파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빛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스테비아 씨앗을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식물 등과 가까운 게 좋겠죠. 지난번에 만든 이 식물 공간에 1층은 식물과 거리가 좀 멀고요. 2층이 식물 등과 그나마 약간 더 가까워가지고 2층에 자리 잡고 있던 적합물을 내리고 이 공간에다가 스테비아를 파종한 모종판을 올려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확실히 습도 유지도 잘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빛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거의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되는 씨앗을 뿌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뿌렸는데 이 중에서 가능하면은 많은 씨앗들이 발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아의 기운을 좀 받아서 옆에 제가 누리마루 토마토 파종했었잖아요. 같이 자라라고 옆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비아도 발아하고 토마토도 발아하면은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씨앗이랑 식물들 사이가 너무 멀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이는 것처럼 나무 박스 하나를 넣어 놨습니다. 이 공간의 온도는 21도에서 22도를 왔다 갔다 하고요. 습도는 굉장히 낮아요. 저게 덮어주지 않으면은 물이 금방 마릅니다. 그리고 밑에 층에는 이렇게 적합무가 여전히 잘 자라고 있고요. 다이소 허브 씨앗도 파종했는데 이 친구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잘 자랄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되긴 했거든요. 어쨌건 오늘의 주인공은 저 친구들이 아니라 여기 파종한 토마토와 스테비아 씨앗이니까요. 모쪼록 이 친구들이 잘 자라가지고 제 식물 생활을 좀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스테비아 씨앗을 약 60개에서 70개 정도 썼다고 했잖아요. 요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까지 다 뿌리면 진짜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남겨뒀거든요. 이 친구들은 제가 언젠가는 또 쓰게 될 것 같아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저 종이컵 째로 보관하자니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가지고요.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건 그렇고 언제 봐도 이 씨앗의 모양은 익숙해지지 않네요. 저기서 진짜 뭔가 발화를 하게 될까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종이컵 대신할 거 뭔가 찾긴 했어요. 바로 지퍼백이에요. 이 지퍼백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확실히 부피도 덜 차지할 거고 뭔가 습도 유지라든지 이런 밀봉에 좀 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씨앗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냉압 밀봉이라 그래요.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시원한 곳에서, 두 번째로 어두운 곳에서 밀봉해서 보관하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보관해야지 씨앗의 수명이 좀 늘어나고 몇 년 후에 심어도 다시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디서 본 걸로는 습도에 노출되면은 씨앗의 수명이 반절로 줄어버린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퍼백에다가 넣어가지고 지퍼백 잠궈가지고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면은 냉압 밀봉의 완벽한 조건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씨앗들은 이렇게 지퍼백에 밀봉을 해가지고요 냉장실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테비아 파종이 완료가 되었어요. 이렇게 심은 스테비아가 잘 자라서 나중에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